안녕하세요. 메르코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미니멀한 원피스를 선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를 활용하여서요. 이렇게 화사한 느낌의 봄 가디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네이밍은 봄봄 모티브 가디건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이 모티브로 니트를 만들 때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모티브를 연결하여서 옷을 만드는 과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좀 색다른 방법으로 모티브와 모티브를 연결하면서도 이렇게 한길긴뜨기 단을 넣어서요. 좀 빠르게 자라날 수 있는 지루하지 않은 모티브만 이렇게 또 작업하시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잖아요. 모티브를 뜨면서 옷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 재밌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가디건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티브도 만들고 한길긴뜨기 단으로 옷으로 디자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무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재미나게 봄 가디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색상은요. 두 가지 거기에 화이트 색상까지 해서요.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도록 화사한 느낌이 나는 밝은 느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상 배치했고요. 그리고 바탕 색상은 화이트 색상으로 화사함과 밝음을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바늘 입문용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 보통 저희가 소품에서 많이 활용하죠. 블랭킷, 모자, 가방 여러 가지의 응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를 응용해서 이렇게 본인들 개성에 맞게 창조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봄봄 가디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용실 네이밍은요. AW 봄봄한 파스텔 컬러 되겠습니다. 자, 울하고요. 아크릴이 섞인 실인데 색감이 굉장히 예뻐서 제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저는 9벌 세트 중에서 일단 이렇게 4가지 색상만 먼저 조합을 해봤거든요. 일단 이 4가지 색상으로 떠보고요. 혹시나 부족하면 또 다른 컬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총 9벌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9벌 세트 중에서 제가 현재 지금 4볼을 사용하고 그리고 바탕색은 제가 지금 100 아이보리 이 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제가 400g 콘사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탕실은 이 100 아이보리 400g 콘사로 가디건 뜰 거고요. 그다음 모티브 또 배색실도 함께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컬러 2가지 색과 아이보리색 이렇게 조합해서 지금 이렇게 컬러 배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도안은 같지만 배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지금 제가 배색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배색 할 때 따라 또 느낌이 바뀌니까요.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모두 박신혜 실각에서 실 구매했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박신혜 실각에서 추천하는 바늘은요. 3.5mm 6코코 바늘인데 저는 좀 더 니트를 뜰 때 좀 이 모티브가 너무 헐렁하면 안 이쁠 것 같아서 3mm 5호 바늘로 작업을 했습니다. 5호나 6호 편하신 바늘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저는 좀 느슨하게 뜨는 편이어서 5호 바늘로 떴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쫀쫀하게 뜨신다면 6호 바늘로 뜨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옷 만들 때 항상 필요한 단수링, 줄자, 가위 그리고 돗바늘은 지금 확실치 않은데요. 혹시나 제가 지금 돗바늘로 연결을 할지 코바늘로 연결할지 아직은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여서 일단 돗바늘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레니 스퀘어 일반 그레니 스퀘어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가 다르거든요. 여기 시작을 약간 다르게 제가 작업을 해봤는데요. 6단이 총 6단입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해서 총 6단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모티브를 만들었고요. 이 모티브 한 장 기준했을 때 가로, 세로 저는 11cm가 나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티브를 가지고 제가 응용해서 옷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단이 더 들어갈 겁니다. 모티브 연결할 때 제가 또 한 단이 더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일단 요 6단 모티브 기준으로 저는 가로 세로 11cm가 나옵니다. 요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바뀌었죠?
자, 추가 준비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 시작과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옷을 완성하고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처음에 백아이보리 색상 400g 콘사 작업했는데 그거 하고 모자라더라고요, 실이. 그래서 60g 볼실을 하나 더 썼습니다. 그래서 백아이보리 색상은 460g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요거 때문에 제가 다시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추가 준비물 백아이보리 색상 460g 저는 필요합니다. 요만큼 남긴 했는데 만약에 기장을 좀 줄이시면 400g으로 끝나겠죠. 근데 저랑 비슷한 사이즈시라면 좀 넉넉하게 60g 볼 한 볼 더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를 돗바늘로 연결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처음 디자인 계획할 때는 돗바늘로 연결을 할 생각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하는 느낌은 좀 단정한 느낌이 나고요. 좀 더 개성지고 좀 모티브스러운 느낌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3mm 7호코 바늘로 빼뜨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3mm 5코 바늘로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 3mm 5코 바늘로 빼뜨기 작업을 하시면 여기가 울 수가 있어요. 타이트하게 당기시다 보면. 그래서 저는 좀 느슨하게 뜨실 수 있으면 그냥 기존 3mm 5코 바늘로 작업을 하시고요. 저처럼 좀 느슨하게 작업하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3mm 7호코 바늘로 빼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느낌이 싫다, 좀 단정한 느낌이 좋다 하시면 돗바늘로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단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앞섭 작업까지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단추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단추 4개가 필요합니다. 전 단추 4개도 달았거든요. 그래서 단추 4개까지 해서 추가 준비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 장수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일부 영상에서는 소매를 10장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소매 작업했을 때는 여기서 3장, 위쪽에서 3장, 아래에서 2장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매가 10장이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서 그냥 아래도 소매를 모티브 3장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매 모티브 장수가 변합니다. 뒤쪽 설명하고 달라요. 그래서 먼저 준비물 설명할 때 따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445 사이즈 작은 사이즈시라면 소매 2장으로 소매 아래 2장으로 가셔도 되고요. 저처럼 좀 소매가 넉넉한 벌룬핏, 지금도 제가 벌룬 소매 입고 있잖아요. 벌룬핏을 좋아하신다면 소매를 위에 3장, 아래 3장에서 6장, 양쪽 소매가 양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총 12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판은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요. 몸판 앞판, 뒷판에서 총 18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완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진동, 겨드랑이 파트에 이렇게 좀 작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완성 모티브가 4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제가 여기는 삼각 V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 모티브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삼각 모티브 2장이 필요합니다. 요거 참조해 주시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제가 모두 완성한 사이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판은요, 여기 앞섭에서 여기 모티브 2장까지 해서 28cm 나옵니다. 이렇게 앞섭부터 모티브 2장 연결한 요 중간 모티브, 중간에 있는 모티브를 가슴둘레 사이즈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티브 한 장에 11cm 하고 여기 앞섭이 대략 4.5cm 정도 나옵니다. 이 고무단이.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을 때 저는 28cm 나오고요. 그리고 뒷판 같은 경우는 모티브가 총 하나, 둘, 셋, 넷, 4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뒷판의 모티브는 51cm가 나옵니다. 총 기장이. 자, 이거는 입었을 때 사이즈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바닥에 놓고 쟀을 때 사이즈입니다. 입으시면 또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달라지죠. 그리고 총 기장은요. 여기 넥 고무단부터 허리 아래 고무단까지 이렇게 해서 총 기장 62cm 정도 나옵니다. 자, 요거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는요, 제가 앞판 뒷판 연결해서 이렇게 진동, 여기서 코를 주어서 시작했거든요. 여기 미완성 모티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코를 주어서 요렇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코를 주어서 요 끝까지 소매 기장이 47.5cm 나오고요. 넉넉합니다. 만약에 소매를 이렇게 내리신다면 손끝까지 와요. 저는 좀 길게 떴거든요. 소매는 좀 길어야 예쁘잖아요. 소매 기장 47.5cm. 그리고 소매 둘레는요. 요 모티브 3장을 연결한 여기를 기준으로요. 모티브 기준으로 소매 둘레 36cm 나옵니다. 그리고 소매 아래 제가 코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매 아래 코줄임에서 요 손목단, 요 고무단 둘레는 20cm 정도 나옵니다. 요거 감안하시고 예쁘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사한 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봄봄 모티브 가디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클래식한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3코 네무늬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사이즈까지 만들어 주시는 게 이게 가장 보편적인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또는 자, 요거는 중앙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요거는 중앙이 아니라 여기 모서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기역으로 확장시키는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변형 모티브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샘플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중간에 한길긴뜨기 3코로 되어 있는 네무늬가 아니라 이렇게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입니다. 정식 명칭은 요거 8무늬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이번에 좀 다르게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요. 저희가 보통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 뜰 때 사슬코를 이렇게 한 코씩 넣어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사슬코를 넣지 않았습니다. 사슬코를 넣었더니요. 너무 여기 구멍이 커져 버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소품이면 괜찮은데 이제 옷으로 입을 거기 때문에 너무 구멍이 크면 좀 안 이쁠 것 같기도 하고 좀 타이트하게 쫀쫀한 게 예쁠 것 같아서 모티브가 만약에 이게 사슬코를 넣으면 좀 여기가 약간 느슨하게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이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사슬코를 빼고 좀 타이트하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슬코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요. 사이즈 차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쫀쫀하냐 좀 느슨하냐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금 기존의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와 살짝 여기 시작만 다르다는 거 꼭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 도안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전 이번에 서술형 도안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실을 이런 보일실 같은 경우에 겉에서 푸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굴러다니니까 보통 전 속에서 이렇게 실을 뽑아서 많이 쓰거든요. 저는 속에서 실 뽑아서 사용하고 그리고 3mm 5호 코바늘 이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3mm 5호 코바늘로 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손땀이 쫀쫀하신 분들은 여기 추천하는 바늘은 3.5mm 6호거든요. 6호 코바늘로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통 매직링으로 많이 출발하시는데요. 저는 매직링보다는 사슬코로 링 만드는 걸 선호해서요. 사슬 5코 뜨고 링 만들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가지고 오시고요. 한번 감아서 자, 한번 이렇게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5코를 뗍니다. 자, 사슬 5코 뜨신 다음에 자, 여기 첫 번째 사슬코 여기 5코 여기에 바늘 넣어서요. 이왕이면 이렇게 한 겹보다는 이 뒤 코상까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실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사슬 5코를 이용한 요 링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링 사용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5코 원형 링 만들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요.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를 뜰 건데 첫 시장은요. 저는 사슬 2코를 뜨겠습니다. 한길긴뜨기 기둥코가 총 3코잖아요. 3코를 뜨셔도 되고 저처럼 2코 뜨셔도 됩니다. 이거는 본인들 선택사항이니까 전 사슬 2코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형 링 안으로 바늘 가져와서 한길긴뜨기 1코를 뜰게요. 이렇게 해서 무늬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사슬 1코를 떠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자,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한 번 더 감으셔야 이제 끝나는 건데요. 이렇게 바늘에 걸려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자, 이렇게. 자, 바늘에 3코가 걸리면 통과. 이렇게 시켜주시면 여기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사슬 하나. 바늘에 실 감고 원형링에 바늘 넣어서 그리고 꼬리실은 이렇게 같이 숨겨주시면 편하겠죠. 나중에 실 정리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1코 실 감아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2코. 자, 이렇게 바늘에 3코 걸리면 한 번에 통과. 요게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입니다. 다시 사슬 하나, 바늘에 실 감아서 자, 한길긴뜨기 한 번. 원래 한 번 더 감아야 되는데 이제 미완성으로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죠. 다시 감아서 통과. 자, 그럼
하면 하나, 둘, 셋, 네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사슬 하나, 실 감고요. 자, 한길긴뜨기, 미완성, 한 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미완성, 두 코. 이렇게 이제 반복 작업 해주시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세 무늬 더 뜨고 총 8무늬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총 시작부터 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슬 한 코씩 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저희가 매듭 무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슬 한 코로 마무리하지 않고 저는 긴뜨기로 마무리합니다. 바늘에 실 감고요. 처음에 저희가 사슬 두 코 뜨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떴었잖아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 머리코에 바늘을 찔러서요. 자, 이렇게 긴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1단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단 무늬, 요 무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지만 저희가 지금 저는 이제 배색실을 교체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바늘에 실 감아서 똑같습니다. 사슬 두 코 말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저희가 한 코 떴던 그 자리에 여기까지 바늘만 찔러주세요. 실 한번 감고 바늘 찔러주신 다음에 저는 그 다음 배색실을 아이보리색 실 사용할 거거든요. 아이보리색 실 가지고 오셔서 자, 실 가져와서 이렇게 아이보리색 실로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꼬리 실들은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요 모티브를 보시면 저는 살구색, 아이보리색, 다시 살구색을 쓸 거거든요. 실을 잘라서 다시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좀 실 자르고 꼬리 실 숨기는 거를 굉장히 번거로워서요. 실 자르지 않기 위해서 요 실을 연결해 줄 겁니다. 자, 그렇게 작업을 할게요. 자, 일단 요렇게 해서 1단이 끝났습니다. 일단 요렇게까지 하고 2단 설명드릴게요. 자, 2단 이제 이게 서술용 도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되게 간단한 건데 서술용 도안은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니까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넘어갔거든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시작할 건데 한길긴뜨기 3코를 뜨는데 한길긴뜨기 첫 코, 기둥코가 사슬 3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뜨지 않고요. 한길긴뜨기 시작할 때 사슬 3코로 뜨면 좀 뭉텅그려서 좀 무늬가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이렇게 빼뜨기로 끝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지금 실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실 좀 당겨서 자, 지금 방금 저희가 빼뜨기 한 그 자리 여기에 바늘 넣어서요. 자, 짧은 뜨기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하는데 요 살구색 실을 제가 끊지 않고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구색 실을요. 요 흰색 실 위로 이렇게 걸어만 주세요. 이렇게 한번 살짝 꼬아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실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올려준다는 표현이 맞겠죠? 흰색 실 위에 살구색 실을 살짝 이렇게 얹어주세요. 자, 그리고 짧은 뜨기 이렇게 떠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벌어지지 않게 좀 실을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자, 사슬 2코를 뜰 건데 마찬가지 요 살구색 실을 흰색 실에 살짝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실이 걸리죠? 그리고 올려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자, 다시 살구색 실을 흰색 실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사슬 하나 이렇게 하면 사슬 3코에 해당되는 첫 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살구색 실은 다음 단에서 이제 굳이 실 자르지 않아도 이렇게 연결돼서 바로 뜨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 방법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길긴뜨기 떠야죠. 자, 바늘에 실 감아서 지금 그 자리 저희가 마지막에 긴뜨기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자, 실이 지금 여기 살구색 실이 여기 위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떠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서리 반에 해당되는 무늬가 끝났거든요. 자, 그리고 자, 꼬리실은 이제 숨겨주도록 할게요. 벌어지지 않게 당겨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 여기 저희가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한 자리에 여기 사슬코가 있죠. 이 사슬코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3코를 떠줍니다. 자, 원래는
여기 모서리 코 3코 뜨고 사슬코를 넣는데요. 제가 사슬코 안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좀 타이트하게 쫀쫀하게 편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슬코 뜨지 않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슬코, 여기 2코마 뜨기 한 자리 옆에 여기 사슬코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3코를 떠주고요. 둘, 셋. 한길긴뜨기 3코 떠주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살구색 실은 저희가 얹어서 꼬아서 해서 약간 실이 꼬여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모서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3코 떠주시고, 저는 사슬 2코 뜨겠습니다. 원래 사슬 3코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요 기존 모티브 보시면 중간에는 사슬 1코씩이고 모서리에는 다 사슬 3코씩 넣어줬어요. 요거는 제가 램술 6합짜리로 작업을 했고, 바늘도 6호 바늘로 좀 굵은 바늘로 했기 때문에 사슬 3코로 떠야 되지만, 지금 저희 사용실이 좀 가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여기 모서리 부분에 사슬 2코를 넣었습니다. 본인들 사용실에 따라 바뀌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좀 도톰한 램술 사용하신다면 사슬 2코보다는 사슬 3코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저는 실이 얇기 때문에 여기 사슬 2코 넣었습니다. 본인들 사용실에 따라 조금씩 도안을 조정해 주시면 좋죠. 자, 이렇게 모서리는 한길긴뜨기 3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반복 작업해야죠. 옆에 여기 사슬코 자리 바늘쯤 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슬코 안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사슬코 넣으실 분들은 사슬코 하나 넣어주시고요. 저는 사슬코를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자, 꼬리실은 지금 계속 감춰주고 있죠. 여기 한길긴뜨기, 그 다음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3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모서리에 해당되겠죠. 셋. 자, 지금은 무늬가 8무늬이기 때문에 모서리 지금 처음 시작은 반만 했어요. 반 모서리, 중앙, 모서리, 중앙, 그 다음 지금 모서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사슬 2코 떠주고 다시 같은 자리, 방금 떴던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3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모서리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다시 자, 옆으로 옮겨가서 옆에 사슬코 여기 아래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3코. 무늬 여기는 지금 사슬코죠. 사슬코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 감고 옆에 사슬코로 옮겨가서 또 모서리가 나오죠.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사슬 2코, 여기 모서리니까 한길긴뜨기를 또 3코. 2단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같이 쭉 해볼게요. 2단은. 자, 그리고 옆으로 옮겨가서 여기 무늬와 무늬 사이 사슬 1코 있죠? 여기에 한길긴뜨기 3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도안 정리하고 올게요. 자, 지금 제가 모서리 한길긴뜨기 3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그리고 중앙에 한길긴뜨기 3코를 총 3번을 반복을 했죠. 자,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여기 모서리가 왔습니다. 저희가 모서리를 반만 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서리 떠주시면 돼요. 여기 처음에 저희가 사슬 올렸던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3코를 떠줍니다. 자, 3코 떠주신 다음에, 자,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긴뜨기로 시작했잖아요. 여기 사슬코 2코 대신에 저는 긴뜨기 바늘에 실 감아서, 자, 처음에는 저희가 사슬 3코, 짧은 뜨기 1코, 사슬 2코 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빼뜨기 하기가 좀 애매해서요. 한길긴뜨기 여기 두 번째 자리, 요 머리코에 바늘 넣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화이트 색상 쓰지 않고요. 또 다시 제가 여기 살구색으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살구색으로 이렇게 실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서 또 제가 아이보리 색상 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아이보리 색상 똑같이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2단이 끝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1단, 2단, 1단, 2단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지금 2단 같은 경우는 사슬코가 없어요. 자, 3단, 2단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늬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자, 지금 살구색 실 옮겨왔고요. 똑같이. 자, 근데 지금 첫 번째 코가 이렇게 살짝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찾으셔서
여기가 아니라 요 사슬코 떴던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실 가져와서 자, 짧은뜨기를 떠야 되잖아요. 자, 근데 또 흰색 실 또 저희가 걸어줘야 되잖아요. 살구색상 실에 살짝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서 통과. 짧은뜨기 한 코 떠줬고요. 자, 그리고 다시 실도 흰색 실 살짝 꼬아주세요. 꼬아주시고 사슬 하나, 다시 또 흰색 실 살짝 올려서, 자, 이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실 잘라서 그냥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실 안 자르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그 다음 단에서 또 화이트 색상으로 뜰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흰색 실은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 자, 여기 방금 그 모서리 한개 긴뜨기 한 모서리 그 자리에 한개 긴뜨기를 두 코로 떠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슬코 안 뜬다고 말씀드렸죠. 바늘에 실 감아서 옆에 여기 무늬와 무늬 사이, 사슬코는 없지만 이렇게 무늬가 벌어져 있죠. 여기에 한개 긴뜨기를 세 코를 떠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무늬와 무늬 사이, 여기 사슬코가 없어요. 사슬코 없지만 뜨실 수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떠주시면 이제 모서리가 나왔어요. 자, 여기 모서리 사슬 두 코 자리에, 자, 여기에 한개 긴뜨기를 세 코, 그 다음 사슬 두 코. 저는 사슬 두 코 뜹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 도안 보시면 사슬 세 코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떠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무늬와 무늬 사이. 모서리 끝났죠? 자, 모서리는 한개 긴뜨기 3개, 사슬 2코, 한개 긴뜨기 3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시 무늬와 무늬 사이에 이렇게 사슬코는 없지만 뜨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3코 떠주시고요. 이거 2번 반복하죠. 다시 여기도 무늬와 무늬 사이. 여기에 바늘 넣어서 한개 긴뜨기 3코. 이렇게 하면 또 모서리가 나왔죠. 모서리는 한개 긴뜨기 3코, 사슬 2코, 한개 긴뜨기 3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저희가 살짝 타고 올라오긴 했지만 흰색은 좀 조금 제가 예쁘게 안 올려놨네요. 근데 여기는 자, 티 안 나게 한번 볼까요? 뒤쪽 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시작인데 여기 살구 색상을 제가 실을 좀 예쁘게 잘 올렸네요. 자, 근데 여기 흰색은 좀 조금 제가 조금 이게 좀 더 실을 당겼어야 되는데 너무 안 당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반복 작업하고요. 마지막 여기 모서리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떠주세요. 자, 이렇게 떴습니다. 자, 지금 한 바퀴 다 돌았고요. 이제 마지막 모서리 할 차례거든요. 자, 모서리에 바늘 넣어서 한개 긴뜨기. 저희가 처음 작업했던 그곳이죠. 긴뜨기로 마지막 마무리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한개 긴뜨기 3코 떠주고요. 그다음 실 감아서 이제 마지막, 자, 첫 번째 코가 아니라 두 번째 여기 한개 긴뜨기 기둥이 아니고 머리코죠. 여기가 짧은뜨기 사슬 2코 자리, 여기 두 번째 한개 긴뜨기 머리코에 바늘 찔러서, 자, 긴뜨기니까 실 한번 감아 주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짧은뜨기고요. 긴뜨기니까 실 감아서 바로 여기 두 번째 한개 긴뜨기 머리코에 바늘 찔러주고 실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저는 흰색 실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보리 색상 실로 교체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가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는 좀 느슨하게 제가 당겼나 봐요. 좀 타이트하게 당겨 주셔야 이 색이 좀 잘 숨겨지거든요. 이렇게 딱 당겨 주시고, 자, 이제 요 실은 이제 안 쓸 거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숨겨주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꼬리실 뜨면서 감춰주는 게 제일 쉽거든요. 안 그러면 모티브 다 뜨신 다음에 또 숨겨줘야 되니까 저는 바로 숨겨주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지금 긴뜨기로 마무리한 그 자리에요. 바늘 넣어서 자, 짧은뜨기로 시작할게요. 저는 짧은뜨기. 지금은 실 숨겨줄 필요 없으니까 바로 그냥 아이보리 색상으로 바로 작업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사슬 2코 해서 한개 긴뜨기 1코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개 긴뜨기를 총 3코를 뜨죠. 4단인데 제가 도안 수정하고 올게요. 일단 3단 이렇게 끝났고요. 자, 4단도 똑같습니다. 자,
항해긴뜨기 3코 떠줬고 바늘에 실 감고 옆에 여기 무늬와 무늬 사이 사슬코는 없지만 여기 뜨실 수 있거든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 이렇게 그리고 요 꼬리실 제가 숨겨주기로 했죠. 자 여기 실 요렇게 가지고 오셔서 한 요 정도 모서리까지 작업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풀리진 않으실 거예요. 따로 작업 안 하셔도. 자, 요 꼬리실 감춰주면서 항해긴뜨기 작업하도록 할게요. 둘, 셋. 이렇게 하나. 자, 점점 여기 중앙에 무늬가 늘어나죠. 모서리는 저희가 4군데니까 똑같겠죠. 근데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하나씩 무늬가 늘어나죠. 중앙에서. 그래서 지금은 3무늬를 반복해 주셔야 돼요. 꼬리실 숨겨주면서 같이 작업할게요. 둘, 셋. 자, 그리고 이제 모서리가 왔습니다. 자, 모서리 오면 사슬 2코 자리에 항해긴뜨기를 3코를 떠주시고 계속 반복 작업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레니 스퀘어가 코바늘의 기본이 되면서 가장 쉬운 뜨개 작품이라고 할까요?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레니 스퀘어로 보통 코바늘 입문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예쁘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이제 4단 한 면을 떴습니다. 모서리까지 왔거든요. 요거 이제 3번 반복해 주시면 되죠. 저는 마지막에서 돌아올 건데, 자, 보시면 이제 배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잠깐만요. 제가 이제 배색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의 어떤 배색 코드보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 좀 더 다이나믹하고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배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막 색상을 섞진 않았어요. 이거는 본인들 취향이거든요. 아이보리, 겨자, 민트, 겨자, 민트 뭐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색상으로 또 이렇게 배색하면 좀 안 이쁠 때가 많더라고요. 좀 현란할 때도 많고 좀 복잡할 때가 많아서 가능하면 색 겹치지 않고 이렇게 한번 배색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재미예요. 배색하는 것도 이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 뜰 때 그레니 스퀘어가 아니더라도 코바늘 모티브 뜨실 때 도안은 똑같은데요. 이 배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배색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티브 작업하시면서요. 본인들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단마다 배색하는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샘플로 작업하고 있는 모티브는 이 모티브였죠. 자, 살구색, 아이보리색, 살구색, 그리고 여기는 화이트 2단의 마지막에 올리브색을 한 단만 떴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4단에서 아이보리, 5단, 6단에서 올리브 2단 이렇게 뜰 생각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겠죠? 요거랑 똑같아지겠죠? 자, 지금 샘플은 요건데 요렇게 떠볼 생각입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보리색 4단까지 뜨고요. 또 5단에서 색 교체해야 되잖아요. 5단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4단 모서리 마지막 긴뜨기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살구 색상은 더 이상 저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 잘라줄게요. 실이 막 걸리면 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살구 색상 실 잘라줬고요. 지금 현재 아직 모서리 마감하기 전입니다. 자, 지금 1단, 2단, 3단, 4단 떴고요. 4단에서는 중앙에 항해긴뜨기가 지금 3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바늘에 실 감고 첫 번째 코가 아닌 두 번째 항해긴뜨기 머리코에 바늘 찔러서 자, 이제 감아서 긴뜨기 하시면 끝나는데 저희가 지금 실을 교체할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색이 2단인데요. 지금 저는 요 모티브로 배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색상으로 2단을 뜰 거기 때문에 올리브 색상 실 가져와서요. 이렇게 자, 처음 저희가 1단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리브 색상으로 실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 당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첫 번째 코 여기가 지금 저희가 매듭을 안 줬기 때문에 벌어지거든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당겨서 이렇게 시작하는 데다가 짧은뜨기 딱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제 더 이상 실이 안 풀리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보리 색상 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감아서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작업하면 실이 두 겹으로 걸려서 좀
두껍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올리브 색상 이쪽에서 실 숨겨주고요. 아이보리 색상은 이쪽 반대쪽 이쪽 면에서 이렇게 숨겨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꼬리 실 숨겨줄 때 좀 두툼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피해줄 수 있어서 저는 실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꼬리 실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사슬 2코 떠야죠. 그리고 이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2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시면 되죠.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4단에서 한길긴뜨기 무늬가 3무늬였는데요. 도안 수정하고 올게요. 자, 도안이 다 들어가지 않아서 좀 짤막하게 정리했습니다. 모서리 여기 처음 시작하는 거 반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기 그리고 무늬가 총 4개가 되죠. 여기 하나, 자 4단에서 3개였는데요. 5단에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모티브로 한번 볼게요. 1, 2, 3, 4 지금 5단이죠. 여기 모서리 떴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마지막 6단 같은 경우는 모서리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5단, 6단 똑같기 때문에요. 반복 작업이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고요. 5단 뜨고 6단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아직 5단이 안 끝났는데요. 저 흰색 실 요거 숨기는 법 알려드리려고요. 자, 방향이 지금 반대죠. 그래서 흰색 실을 이렇게 가지고 와주세요. 이렇게 반대로. 저희가 지금 이쪽은 진행 방향인데 여기는 역진행 방향이잖아요. 일단 꼬리실을 이렇게 뒤에다가 편물 뒤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저는 여기서부터 떠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떠야 되죠. 다시 당겨주시고 여기가 조금 손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자, 한길긴뜨기 떠야 되니까 하나, 둘, 셋. 한 번만 걸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그죠. 그 다음 모티브 색실이 배색실이 많이 들어갈 때마다 예쁘긴 한데요. 그죠? 빈티지스럽잖아요. 색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굉장히 빈티지스럽고 좀 에스닉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 꼬리실 요 실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실 정리 안 하는 방법 모색하다 보니까 요래저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바늘 모티브 배색하는 재미도 너무 좋고요. 뜨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실 처리하는 게 제일 귀찮더라고요. 자, 실 요렇게 보시면 뒤에 요렇게 숨겨져 있죠? 요렇게 숨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서리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3코 떴고요. 자, 이제 긴뜨기로 마무리하죠. 왜 긴뜨기로 마무리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여기서 사슬 2코 뜨시고 빼뜨기 하면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빼뜨기 하는 자리가 계속 옮겨갑니다. 이게 저희가 무늬가 늘어나잖아요. 사각으로 원통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빼뜨기를 해버리시면 계속 빼뜨기 위치가 옮겨가서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그 빼뜨기 하는 위치를 그렇게 하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빼뜨기 하는 자리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중앙에서 계속 시작하는 게 편하잖아요. 편물이. 그래서 여기서 긴뜨기. 만약에 사슬 3코라고 하면 사슬 3코로 작업하신다면 사슬 하나 뜨시고 긴뜨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사슬 2코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실 감아서 첫 번째 코가 아닌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긴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단 끝났고요. 자, 지금 저는 요거하고 살짝 다르게 배색하죠. 요 무늬로 배색한다고 했잖아요. 자, 6단 똑같습니다. 자, 여기 빼뜨기 한 자리에서 다시 짧은뜨기 사슬 뚫고 올려주시고 이제 요 모서리에서 또 반 출발하는 거죠. 제가 이제 도안이 다 안 들어가서 지금 정리를 좀 했어요.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 모서리 무늬가 총 5개가 되죠. 마지막 단이 되겠습니다. 1, 2, 3, 4, 5. 자, 1, 2, 3, 4, 5. 이렇게 해서 무늬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이보리 색상 실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잘라주시면 되죠. 실 잘라서 정리하면 굳이 꼬리실 정리 안 해주셔도 되죠. 요거는 지금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어차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길게 했기 때문에 그냥 잘라서 이렇게 버려주셔도 돼요. 이러면 일일이 돗바늘이나 코바늘로 꼬리실 작업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앞면이거든요. 여기가 뒷면입니다. 자, 이렇게 꼬리실 숨겨주면서 뜨시면 뒷면도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지금 6단으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통통 66 사이즈이기 때문에 6단에서 마무리하고 또 이제 모티브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번에 한길긴뜨기로 이제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한길긴뜨기 단까지 들어가면 7단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만약에 저보다 사이즈가 크시거나 아니면 좀 루즈한 박시한 스타일 좋아하신다면 모티브 개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모티브 개수를 늘리면 또 조금씩 틀어지기 때문에 모티브 개수를 늘리는 방법 있고 또는 이 단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6단까지 떴을 때 가로 세로 11cm가 나오거든요. 이건 5단. 만약에 저보다 사이즈가 작으시다면 이렇게 5단에서 마무리하셔도 되죠. 지금 1, 2, 3, 4, 5단이거든요. 자, 5단일 때 한번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사이즈 만드는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요. 모티브 개수로 작업하시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제가 5단까지 떴을 때 9.5cm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이쪽도 한번 재볼게요. 여기도 9.5cm. 5단까지 뜨시면 9.5cm가 나오네요. 5단까지 뜨시면 9.5cm, 6단까지 뜨시면 11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보다 사이즈가 작으시다면 5 사이즈시다. 그러면 5단에서 끝내셔도 되겠죠. 5단에서 끝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박시하거나 더 큰 사이즈를 원하신다면 장수를 늘리는 방법 1번, 2번 좀 더 편한 방법이죠. 장수를 늘리는 방법보다는 좀 더 편한 방법은 단을 올리시는 거. 그러면 늘어나죠. 지금 한 단 차이인데 대략 1.5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1.5, 1.5니까 모티브 하나는 1.5cm 차이지만 이렇게 두 개가 붙잖아요. 그래서 또 연결하면서 또 늘어나니까 배가 되겠죠. 자, 1.5, 1.5니까 3cm가 늘어나는 거겠네요. 양쪽에서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이즈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6단까지 다 뜨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왔습니다. 자, 6단의 마지막 같은 경우는요, 긴뜨기로 작업해 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모티브 확장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사슬 2코 뜨고 저희가 첫 번째 코가 아닌 여기 두 번째 한길 긴뜨기 머리코에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긴뜨기로 작업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저는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연결할 때 편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실 가지고 오셔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모티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우글우글할 수 있거든요. 한번 살짝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겼다가 풀어주시면 사이즈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뜬 모티브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면요. 자, 저는 6단 기준입니다. 6단 기준으로 11cm 나오고요. 방금 저희가 5단에서 한번 작업했었죠. 5단까지 드시면 9.5cm. 이렇게 모티브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티브로 저는 전체적으로 옷을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모티브 개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제 디자인 구상은 이렇습니다. 자, 몸판 같은 경우는요, 사각이 18장이 필요합니다. 자, 뒷판에 4장, 앞판에 2장, 2장 2장이니까 총 8장이잖아요. 8장이 2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어깨라고 할까요? 여기 상의 위쪽에는요, 저희가 이제 V넥으로 작업도 해야 되고 해서요, 사각이 필요하진 않고 삼각이죠. 자, 삼각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반,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이 2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 삼각형 옆에 미완성 2개, 그 다음에 등 쪽에 또 미완성 2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몸판에서는요, 사각이 18개, 삼각이 2개, 그 다음 제가 미완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미완성은 제 구상은 이렇습니다. 요렇게 되겠죠. 요 모양. 요 정도, 잠시만요. 요 정도. 일단 사이즈 제가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요렇게. 자, 삼각이 2개, 요런 미완성이 4개가 필요합니다. 등판에서 2장, 앞판에서 양쪽에서 1장, 이렇게 해서
4장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필요하고, 자, 소매 같은 경우는 안녕, 오랜만에 저희 냥이들이 올라왔네요. 우리 막내 코이가 제 작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네, 이 뜨개 작품 보면 많이 뒹굴거릴 거예요.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는요, 요게 지금 제가 2장일지 3장일지 지금 확실치는 않거든요. 2장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아직 소매는 구상 중에 있는데 2장으로 하셔도 되고요, 3장으로 하셔도 됩니다. 2장으로 하시면 살짝 타이트할 것 같고 3장으로 하시면 굉장히 좀 벌룬 느낌이 나오겠죠. 그래서 2장 또는 3장이 필요한데 조금 고민 중이에요. 양쪽으로 일단 지금 제가 3장으로 기준 둬서 이쪽 소매 3개 2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6장, 반대쪽 소매 또 3개 6장, 12장. 현재는 구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티브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또 이 모티브를 가지고 옷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해볼게요. 저는 이제 이 모티브를 활용한 옷의 구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좀 저희들이 현실성 있는 거, 모티브로만 만들어진 옷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예쁘긴 한데 첫눈에 너무 이쁘고 특히 연예인들이 입고 나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입은 모습 보면 너무 예뻐서 뜨고 싶다가도 과연 현실에서 입을 수 있을까? 이 모티브로만 이루어져 있는 옷을.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한번 디자인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모티브 개수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아이고 우리 막내 코이 얼굴이 안 보이네요. 잘렸네요 카메라에서. 모티브 개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는 아이고 기분이 좋아서 뒹굴거리네요. 모티브 개수 준비해 주신 다음에 저는 옷 만든 데서 들어오도록 할게요. 이 모티브를 어떻게 옷으로 만들어지는지, 옷으로 변하는지 한번 변신 과정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브 준비하는 개수만큼 모티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시는 배색으로 해주시고요. 저는 최대한 봄 느낌 나게 이렇게 컬러 배색해 봤는데 본인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또 배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코이 안녕. 자, 제가 미완성 모티브를 이렇게 완성을 해서 연결까지 다 했는데요. 여기가 소매 그 원통뜨기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단에서 이렇게 한 코로 이렇게 걸려 있으면 여기서 코를 주워서 이제 원통뜨기 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벌어지잖아요. 구멍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뜨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결국은 도안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하고 이렇게 옆선 연결까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소매 파트에서 구멍이 나면 안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던 도안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옆면이 좀 튼튼하게 연결이 돼야 여기가 단단하게 걸릴 것 같아서요. 수정해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단, 5단, 6단, 3단에 걸쳐서 다시 작업할게요. 똑같은데 요 마지막 요 끝 처리하는 부분만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까지는 똑같이 뜨시면 되고요. 저는 4단에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이제 짧은 뜨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슬 2코를 떠줍니다. 여기 한길긴뜨기 한 코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사슬 2코를 떠주고 모서리에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줍니다. 사슬 2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가 이제 시작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모서리입니다. 지금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줍니다. 이렇게 모서리에서 한길긴뜨기 저는 이렇게 2코로 시작할게요. 사슬 2코는 코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2코로 저는 지금 모서리를 출발합니다. 자, 그러고 한길긴뜨기 3코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요 무늬가 하나, 둘, 셋, 3번이 들어가죠. 한 번, 2번, 3번. 이렇게 3번 만들어 주시고 지금 풀어서 하고 있어서 실이 엉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3무늬 떠주신 다음에 모서리 나오면 모서리는 똑같죠? 한길긴뜨기 3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모서리까지 떠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도안이 넘어갔으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간단하죠? 여기 하나, 둘, 셋 무늬 3번 반복하시고 모서리
요거를 이제 2번 반복해 주시면 되죠. 자, 도안 수정했습니다. 수정이 아니라 이제 도안이 길게 늘어져 있는 거를 제가 당겨온 거죠. 자, 이렇게 모서리 끝났고요. 그럼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3번 반복. 그 다음 모서리 반복. 그 다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3번 반복까지 하고요. 전 마지막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기 떠주세요. 자, 지금 그럼 저는 여기 모서리에서 출발을 했죠. 저희가 여기서 사슬 2코, 한길긴뜨기 1코, 그 다음 한길긴뜨기 1코, 그 다음에 무늬 3개, 모서리, 무늬 3개, 모서리, 무늬 3개까지 뜨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야 되는데요. 처음 시작과 똑같이 마무리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야 되거든요. 여기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1코를 떠줍니다. 시작하고 대칭만 되게 하면 되거든요. 1코 떠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사슬 2코, 한길긴뜨기 1코 떴잖아요. 마지막 마무리에서는요,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를 떠줍니다. 이완성 한길긴뜨기 2코를 떠주시고요. 바늘에 3코가 걸리면 한 번에 통과. 이게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거든요. 자, 보시기에는 한길긴뜨기 3코 같지만 1코, 그 다음에 2코 모아뜨기에서 2코가 됩니다. 요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이제 작업을 할게요. 요렇게 4단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5단 시작해 볼게요. 5단에서는 제가 배색 실을 교체해서 사용하거든요. 그 전에는 실을 미리 바꿨다면요.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묶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듭 지은 상태에서 작업할게요. 자, 실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사슬 2코를 떠줍니다. 좀 최대한 당겨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5단에서는 면이 뒷면으로 바뀌거든요. 뒷면에서 5단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코, 지금 방금 저희가 2코 모아뜨기 한 자리죠. 이 2코 모아뜨기 한 자리에 한길긴뜨기 1코 떠줍니다. 그러면 방금 뜬 거와 똑같아지겠죠. 사슬 2코, 한길긴뜨기 1코, 또는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같은 겁니다. 이렇게 1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코로 옮겨가서 한길긴뜨기 1코 떠줍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여기 한길긴뜨기 3코 자리 요 모서리에 3코를 떠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코 떠주지 않고 여기 1코만 떠줄게요. 이렇게. 원래는 요 모서리에 저희가 3코를 떠서 이렇게 무늬수를 늘려나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5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처음 시작 사슬 2코 한길긴뜨기 1코 떴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1코 떴습니다. 요 아래에 2코가 있는 거잖아요. 2코 떠주시고 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 3코가 아닌 1코만 떠줍니다. 1코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단과 똑같이 무늬가 여기서는 세 무늬가 됩니다. 자, 무늬 하나 떴고요. 그 다음 무늬, 2번째 무늬, 그 다음 여기 3번째 무늬. 무늬를 3무늬만 떠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서리가 나왔어요. 모서리는 계속 반복이죠. 한길긴뜨기 3코, 사슬 2코, 그 다음 한길긴뜨기 3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무늬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늘어나죠. 하나, 둘, 셋, 넷, 4무늬를 뜰 거예요. 자, 모서리를 줄였습니다. 여기 자막이 다 안 들어가서요. 자, 지금 모서리 끝났고, 그럼 한길긴뜨기 무늬 총 4무늬를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는 4무늬입니다. 달라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3코 무늬를 하나, 둘, 셋, 4무늬 떠주시고요. 그 다음 모서리는 저희가 계속 반복 작업했죠. 한길긴뜨기 3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모서리 떠주시고, 한길긴뜨기 무늬가 하나, 둘, 셋, 3무늬만 됩니다. 자, 3무늬 뜨고 여기 마지막 저 마무리한 데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모서리 뜨고요. 한길긴뜨기 3코 무늬까지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원래 여기 무늬 한길긴뜨기 3코 무늬를 떠야 되는데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안 했죠. 여기에 1코만 넣어줍니다. 한길긴뜨기 1코 넣고요. 그 다음 그 옆에 여기 사슬코 자리에 한길긴뜨기 1코. 아래에 저희가 한길긴뜨기 2코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사슬 2코와 한길긴뜨기 1코로 시작한 여기 머리에 바늘을 찔러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2코.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2코 모아뜨기 해서 이렇게 마무리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5단이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기존에
아까 처음에 작업했던 거랑 달라집니다. 고기는 여기가 한길긴뜨기 한 코,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같은 경우라면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가 힘이 없어서 암만 해도 지금 이제 연결할 타이밍이거든요. 모티브 연결까지 다 끝내고 이제 옷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소매 부분에서 암만 해도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소매 부분에서 늘어질 것 같아서 완성한 다음에 아쉬운 것보다는 수정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미완성 모티브를 저는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튼튼하게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단이 끝났습니다. 자, 6단도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5단과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뒷면이었거든요. 사슬 2코 뜨고 편물을 돌려주시면 이제 앞면으로 돌아가죠. 원래 저희가 이 면이 겉면이죠. 앞면으로 돌아옵니다. 사슬 2코 떠주시고 방금 저희가 2코마뜨기 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 코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가 되는 거예요. 보시기엔 2코 같지만 이 2코가 한길긴뜨기 2코마뜨기랑 같은 기법이기 때문에 한 코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코로 옮겨가서 한길긴뜨기 한 코 떠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처음에 사슬 2코, 한길긴뜨기 한 코 떴죠. 그 다음에 지금 한길긴뜨기 한 코 떴어요. 한 코 뜨고 그 다음 옆에 또 사슬 코 옮겨가서 2코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 무늬와 무늬 사이에 원래 한길긴뜨기 3코 떠야 되는데요. 여기다 한 코를 떠주시면 이렇게 3코가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서술형 도안으로 풀어서 설명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슬 2코 떴고요. 한길긴뜨기 한 코 떴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한 코예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아래 무늬에 한 코 한 코 뜨고 마지막 한 코는 요 무늬와 무늬 사이 요게 떴습니다. 그래서 총 한길긴뜨기 코수가 4코가 되었어요. 요 사슬 2코 빼고 4코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무늬가 또 3무늬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3무늬 떠주고 모서리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같이 해볼게요. 자, 원래 3코를 떠야 되는데 무늬에 이렇게 3코 떠야 되잖아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 근데 전 여기 한 코를 뜬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3코를 떠주면 여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안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모티브 무늬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소매 여기가 소매에 연결되는 부위라서 좀 튼튼하게 소매가 연결됐으면 해서요. 구멍나고 그러면 안 이쁘잖아요. 그리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매 무게가 꽤 되잖아요. 그래서 모티브도 있고 소매 무게가 꽤 되기 때문에 긴팔이라 여기가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면 구멍이 크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단단하게 작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3무늬 왔어요. 하나 둘 셋 3무늬 뜨고 저희 모서리 여기 한길긴뜨기 3코 뜨고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모서리는 뭐 간단하니까 제가 다음 도안에도 모라고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다시 무늬가 원래 개수로 돌아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늬 떠주셔야죠. 자, 도안 또 당겨 왔습니다. 당긴다는 표현이 너무 안 되네요. 자,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뜨게 하는 건 쉬운데. 자, 한길긴뜨기 5무늬 뜨고 모서리 뜨고 여기도 또 똑같이 처음 시작과 3무늬가 되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를 떠야 되는데 지금 저는 여기를 뜨지 않았죠. 자, 일단 3무늬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5단하고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모서리 뜨고 한길긴뜨기 3무늬까지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 차례거든요. 자, 여기 모서리에 원래 3코 떠줘야 되지만 여기 한 코만 떠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리고 여기 아래 무늬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한길긴뜨기 2코를 떠줍니다. 그러면 총 3코가 되죠.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슬 2코 한길긴뜨기 1코 떴던 요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2코 떠서 한길긴뜨기 2코마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3코가 걸리면 한 번에 통과. 이렇게 해서 이제 6단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6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완성 모티브가 수정이 된 거죠. 제가 일단 처음에는 원래 무늬대로 땄었는데요. 그러면 소매 파트가 안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미완성 모티브 수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완성 모티브 4장
하나, 둘, 여기가 앞면에 2개고요. 여기 뒷면에 양쪽 2개. 그래서 총 4장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 모티브는 2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니트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 방향이고요. 뭐라고 하죠? 작업할 때 방향이고, 모티브 뜨실 때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할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작업할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작업할 거기 때문에, 아니구나. 그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는구나. 요렇게 반원으로 작업을 합니다. 요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반원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저희가 사각 모티브에서는 제가 사슬코를 총 5코 링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삼각 모티브는 저희가 한 코 작게 해서 사슬 4코로 링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실 가지고 오셔서 바늘에 한번 감아주고요. 사슬을 총 4코를 만들어줍니다. 사슬 4코 만들어주신 다음에 여기 사슬코 위에 코 반코 돌려서 코산 이렇게 2겹이 걸리게, 아까 한길긴뜨기 저희가 사슬코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져와서 빼뜨기로 통과하시면 링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쪼매나죠. 작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작습니다. 아주 작은 링이 됐지만 바늘을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요. 요런데 사슬코에 넣지 마시고, 저희가 사슬이 아무리 작더라도 요 중앙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늘 넣어서 작업해 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자, 사슬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슬 코 4코에 해당되는 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조그맣다라는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작다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사슬 둘, 셋, 3코를 만들어줍니다. 사슬 3코는 한길긴뜨기 1코에 해당되거든요. 요거에다가 사슬 1코를 더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총 사슬 4코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슬 4코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한길긴뜨기 1코, 사슬 1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 감아서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중앙을 잘 찾으셔야 돼요. 여기 중앙. 처음에 바늘 넣는 위치가 헷갈리실 거거든요. 여기 사슬코에 헷갈려하지 마시고 요 중앙에 바늘을 퐁당 찔러주시고 꼬리실을 감아서, 자, 그리고 이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이완성 한길긴뜨기 둘, 이렇게 해서 2코마뜨기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한길긴뜨기 2코마뜨기죠. 정식 명칭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한길긴뜨기 1코, 사슬 1코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붙어 있지만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따로따로입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저희가 사각 모티브에서는 사슬코를 안 넣었는데요. 여기 삼각 모티브에서는 제가 사슬코를 하나씩 다 넣어줬습니다. 사슬코를 안 넣고 작업을 했더니요. 여기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사슬코를 하나씩 다 넣었습니다. 여기 라인에. 자,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 감고 사각 모티브에서 작업하는 거 같죠? 근데 이제 코수가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 2코마뜨기 2번째 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2코마뜨기 3번째 사슬 하나, 마지막 한길긴뜨기 2코마뜨기 하나, 둘, 자, 이렇게 하고 사슬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럼 총 하나, 둘, 셋, 넷, 네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1코를 여기 링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면 이제 1단이 끝납니다. 이렇게 1단을 만들어 주시면, 자, 지금 요 무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 무늬가 이렇게 반원. 근데 지금 여기는 뒷면이고요. 원래는 여기가 앞면입니다. 여기가 앞면. 자, 여기가 앞, 뒤, 앞, 뒤, 앞, 뒤입니다. 그래서 저는 6단이 앞에 보이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물이 이쁜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의 모습은요, 이렇게 반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1단 무늬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1단이 끝났습니다. 자, 2단 시작해 볼 건데요. 저는 2단에서 색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색 안 바꾸실 분들은 상관없는데 저는 색을 바꿀 거기 때문에, 자, 미완성 한길긴뜨기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교체할 색상 실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 삼각 모티브 같은 경우는 실을 다 잘라서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실 그냥 안 숨기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작업해 줄게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 사슬 3코. 한개 긴뜨기 1코에 해당되는 사슬 3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슬 1코 여유 준다고 했죠. 그래서 사슬 1코에서 총 사슬 4코입니다.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삼각 모티브 같은 경우는 제가 왔다 갔다 왕복으로 작업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저희가 아래에서 사슬 1코 만들었던 그 자리에 한개 긴뜨기를 3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떠주시고요. 처음과 끝에만 사슬코 넣고요. 중앙에는 사슬코 안 넣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안 했잖아요. 또 그 옆으로 옮겨가서 한개 긴뜨기 3코. 저희가 모티브에서 사슬코 없이 작업 진행했기 때문에 처음과 끝만 사슬코 하나씩 넣어주고요. 그 다음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이 여기가 될 거거든요. 자, 모서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개 긴뜨기 3개, 3코, 사슬 2코, 한개 긴뜨기 3코. 모서리는 계속 균일하게 나오죠. 똑같습니다. 모서리 작업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자, 모서리 파트 한개 긴뜨기 3코, 사슬 2코, 한개 긴뜨기 3코 떠줬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다시 옆에 또 한개 긴뜨기 3코 무늬를 2번을 떠줍니다. 제가 곱하기 2라고 적어 놓은 거는 2번을 반복한다는 얘기겠죠. 서술형 도안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처음 시작할 때 한개 긴뜨기 사슬 3코, 사슬 1코에서 총 4코를 떴거든요. 그 4코 공간에다가 한개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떠주고요. 그 다음에 또 사슬 1코 떠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첫 번째 코라 조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방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사슬코, 반코, 그 다음에 코산 이렇게 2코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2코를 잡아서 사슬 세 번째 코 자리에 한개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2단이 끝났습니다. 2단 살짝 조금 기울어진 것 같지만 이렇게 삼각형 무늬가 이제 점점 나오죠.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저는 또 배색실을 바꿀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지 않고요. 미완성 한개 긴뜨기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방금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 실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삼각 모티브 같은 경우는요. 저는 지금 꼬리실을 다 숨겨줬거든요. 이 실 마지막 실만 남겨놓고요. 꼬리실 작업하는 게 조금 헷갈리세요. 색상 바꿀 때마다 계속 실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저는 요 올리브 색상 요걸로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 교체해 주고 3단에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이 걸릴 것 같아서 다 잘라줬습니다. 벌써 지금 요렇죠. 자, 꼬리실 정리하기가 좀 번거로우실 거예요. 삼각 모티브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시작도 사슬 3코, 한개 긴뜨기 1코 해당되는 사슬 3코 떠주고 1코 더 떠주죠. 요 1코 꼭 떠주세요. 그리고 편물 돌려주세요. 편물을 돌려주신 다음에 방금 저희가 사슬 1코 떴던 그 자리에 한개 긴뜨기 3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이게 놓을게요. 3코 떠주시고 자, 그 다음 또 무늬와 무늬 사이 옮겨가서 한개 긴뜨기를 무늬를 총 3무늬를 떠주죠. 지금 하나 떴고요.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무늬 떴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무늬 떴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가 나왔죠. 자, 모서리는 공통사항이죠. 사슬 3코, 아니 한개 긴뜨기 3코, 사슬 2코, 한개 긴뜨기 3코. 이렇게. 만약에 저보다 실이 도톰하시다면 모서리에 사슬 3코 넣어주세요. 사슬 2코로 작업하시면 좀 뻑뻑하실 거거든요. 저는 지금 실이 좀 가는 편이어서 제가 사슬 2코로 작업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무늬 옮겨오죠. 자, 총 무늬 3무늬를 떠야 되죠. 잠깐만요. 하나, 저기 하나 사슬 1코가 빠진 것 같아요. 도안에서. 하나, 일단 요거 뜨고 올게요. 자, 한 무늬 떴고,
도안이 지금 하나 사슬코가 빠진 것 같아요. 사슬, 자, 한 무늬, 두 무늬,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무늬 떠야 되거든요. 세 번째 무늬, 하나, 둘, 세 무늬 떴습니다. 자, 그리고 도안 잠깐 수정하고 돌아올게요. 자, 도안 수정하고 왔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3코, 3무늬 떠주시고요. 그 다음 사슬 한 코 떠주셔야 돼요. 사슬 한 코가 빠져서.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 매듭 앉아서 살짝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겨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슬코, 코산과 반코 이렇게 두 겹을 걸어서 한길긴뜨기로 마무리해줍니다. 자, 지금 저는 색을 안 바꿀 거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1단, 2단, 3단 이렇게 3단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4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4단, 3단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계속 반복 작업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모서리에서는, 모서리가 아니고 시작과 끝은 사슬 3코, 한길긴뜨기 1코 해당되는 1코와 사슬 1코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무늬 사이사이마다 이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죠. 여기 방금 마무리 작업했던 사슬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무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되죠. 자, 무늬 하나, 그 다음에 무늬가 둘, 편물 돌렸습니다. 삼각 모티브는 편물을 돌려가며 뜨셔야 돼요. 세 무늬, 하나, 둘, 세 무늬, 그 다음 여기가 네 번째 무늬가 되겠죠. 4단이니까 무늬가 총 4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단에서는 무늬가 3개였죠. 자, 이렇게 4무늬 작업하시고 모서리 나오면 한길긴뜨기 3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반복 작업하고 마지막 여기 사슬 1코, 한길긴뜨기 1코 이렇게 작업하면 되죠. 자, 저는 반복 작업이니까 쭉 두고요. 마지막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여기 사슬 4코 자리겠죠. 여기에 무늬 하나 들어가셔야 돼요. 헷갈리고 무늬 안 넣으시면 안 돼요. 무늬를 꼭 넣어주세요. 자, 무늬를 넣고 그 다음 사슬 1코 넣고 그리고 여기도 살짝 좀 당겨줄게요. 자, 여기 사슬 3코 세 번째 코 자리 찾으셔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자, 4단이 끝납니다. 근데 전 또 여기서 색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미완성 한길긴뜨기로 놓고 실, 배색 실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꼬리 실은 맨 마지막에 다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실이 계속 지금 이렇게 겹쳐지겠죠. 이렇게 해서 4단이 끝났습니다. 자, 5단도 같은 방법입니다. 5단, 6단 다 계속 반복이거든요. 무늬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사슬 3코, 사슬 1코, 편물 돌리고 금방 마지막에 사슬코 떴던 자리에 또 한길긴뜨기. 여기를 건너뛰시면 안 돼요. 꼭 요 사슬코 자리에 무늬 3코 떠주고 시작하셔야 이 삼각형 무늬가 예쁘게 늘어납니다. 자, 반복 작업이니까요. 저는 또 뜨고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모서리 나오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여기 마지막에 여기 저희가 사슬 3코 뜨고 1코 떴던 요 자리에 작업해 주셔야 되죠. 여기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여기까지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기 사슬코 자리에 꼭 떠주셔야 돼요. 여기 하나. 모서리에서 좀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저도 여기 사각 모티브 뜰 때요. 여기 마지막에 요거 보여드리면 안 되고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잖아요. 돌고 여기서 3코 떠주고 긴뜨기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기 3코 뜨지 않고 여기까지 뜨고 바로 긴뜨기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좀 여러 번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늬 잘 보시고 꼭 마지막 무늬까지 완벽하게 떠주세요. 그럼 다시 풀어서 다시 또 떠야 되잖아요. 다음 단에서. 꼭 보면 실수한 거를 다음 단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슬 1코 떠주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한길긴뜨기 사슬코 자리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또 색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실, 또 미완성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색실 안 바꾸실 분들은 이대로 가시고요. 전 또 실을 바꿀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져와서 마무리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6단 한 단만 뜨시면
끝납니다. 요 삼각 모티브는 2장만 필요한데 약간 번거로운 느낌이 있죠. 자, 마지막 6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 요 단이 되겠죠. 자, 마지막에 여기 이쪽 모티브하고 지금 반대로 색상 작업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올리브가 마지막 단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요 살구색 요 색상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둘, 셋. 한 개 긴뜨기 귀둥코 3코 뜨고 하나 더 뜨죠. 그래서 총 사슬 4코. 편물 돌려주시고 여기 사슬 코자리 뜬다는 거 요거는 여러 번 강조 드려요. 제가 여기 건너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구간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반복이죠. 자, 그러면 6단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총 6번 반복입니다. 하나 떴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늬 뜨시고 모서리 한길 셋, 사슬 둘, 한길 셋 뜨신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사슬 코자리까지 뜨셔야 돼요. 여기까지 뜨시고 마무리하면 되니까 전 여기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전 6단의 마지막 한길 긴뜨기 3코 무늬까지 떴고요. 자, 마무리하죠. 사슬 하나 뜨고 사슬 3코 자리 찾으셔서 여기 코상과 반코 걸어서 한길 긴뜨기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 잘라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삼각 모티브 총 2개가 끝났습니다. 자, 꼬리실을 정리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입니다. 실이 많죠? 자, 요 꼬리실들 다 묶어서 이제 여기 늘어나 있거든요. 요거 다 묶어서 꼬리실 다 숨겨주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6단이 제일 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 6단을 앞면으로 두고요.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사각 모티브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사각 모티브, 미완성 모티브, 그 다음 삼각 모티브 이렇게 하고요. 자, 말씀드린 개수만큼 사각 모티브, 미완성 모티브, 삼각 모티브 준비가 다 되시면 이제 모티브 연결해야죠. 모티브 연결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옷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대바늘 니트 뜨는 것보다는 좀 속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코바늘로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전 대바늘은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컨티넨탈로 뜨지 않고 기본 아메리칸 스타일로 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대바늘 니트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바늘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이 배색 재미도 있고 해서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모티브 개수 다 작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소매도 만들어야 되니까 소매까지 모티브 개수만큼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모티브 연결을 하는데 전면을 다 연결하지 않고요. 처음에 제가 구상했던 디자인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각면을 다 뜰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옆면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옆만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니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재미나게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인데 여기 중간에만 시작하는 부분만 살짝 달라요. 저는 약간 변형이라고 할게요. 변형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모티브 옆선 연결하고요. 니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